최장기 외유 대가인가? 이재명 지지율 대폭락 속에 재판 재개하라. 응답도 52%나 나왔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지지율 조사 이런 것을 보면은 지지율 요즘 여론조사가 정말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죠. 같은 여론조사가 하루에 한두 개씩은 보통 쏟아지는데 계속 나오는 여론조사들 계속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쏟아내는데 어떤 때 보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지지율이 뭐 한 15% 서로 막 다른 그런 결과도 막 나오고 하는데 여론조사사별로 보면은 좀 흐름이 있습니다. 가령 이재명 정권 그리고 좌파 전체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는 조사 기관이 있죠. 그게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 업체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김어준이 운영하는 꽃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죠. 그 다음에 갤럽, 그 다음에 NBS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리얼미터, 그리고 또 미디어토마토가 항상 자매 회사인 뉴스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5개 기관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이재명과 좌파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조작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떤 설계를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김어준의 꽃은 ARS도 발표를 하고 전화 면접도 발표를 합니다. MBS하고 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죠. 리얼미터하고 미디어토마토는 ARS 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심에 진짜 가까운 것은 ARS 조사다. 자동응답 조사. 그러니까 그 유권자가 기계가 물어보면은 거기에 오히려 번호를 이렇게 누르면서 자기 그 속마음을 그대로 이제 토로를 할 수 있는데 전화 면접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반대해 막 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죠. 직접 사람하고 하면.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보다 ARS 조사가 더 민심에 가깝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5개 그 친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김어준의 꽃, 여기서는 김어준의 꽃은 ARS하고 전화 면접 두 가지 하는데 이 김어준의 꽃에서조차도 ARS 조사에서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50% 세연이 붕괴됐고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그것이 얼마 전에 나왔죠. 그리고 MBS하고 갤럽, 여기는 전화 면접 조사니까 아직 데드 크로스는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조사 다 이제 추세를 봐야 되니까 두 조사 MBS 갤럽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계속 이재명 취임 최저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치 지지율이 계속 갱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폭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하고 미디어토마토, 여기선 좌파의 우호적인 결과를 많이 내놓는 여기서조차도 이 두 군데는 ARS 조사죠. 여기서조차도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 지 꽤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한 번 했다가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반짝 반등을 했다가도 다시 떨어지는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오늘 그 이재명이 귀국한 3일부터 4일 귀국한 날하고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037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지지율이 귀국 후에 40%대로 다시 급락했다. 이 좌파에 유리한 조사를 많이 내놓는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도 이 지지율이 47.7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전 일주 전 조사보다 무려 4.0%포인트가 급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이 외국에 막 다닐 때 그때 조사한 것보다도 이재명이 귀국하고 나서 이틀 동안 조사를 했는데 4%포인트나 급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귀국 후에 급락을 해버렸다.
자, 이재명은 귀국하자마자 이 두 가지 그 대형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죠. 그 하나는 지방선거 때 하려다가 그 밀어놨던 민심이 무서워서 밀어놨던 그 세금 폭탄, 주택 그 세금 폭탄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무슨 뭐 귀국하자마자 뭐 7시간 반 동안 부동산 정시 대란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는다 막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게 오히려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형사소송법 심의 의결을 해버렸죠. 이게 이제 역풍을 맞아가지고 이재명이 귀국하고 나서 오히려 지지율이 폭락을 해버렸다. 부정평가는 오히려 4.9%포인트 급증을 해서 48.5, 그래서 48.5 대 47.7. 오차범위지만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또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은 충격적입니다. 이재명에게 젊은 층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사다리, 집 내 집마다 하는 사다리 걷어 차버렸죠. 지금 취업 안 되죠. 그리고 이 코스피에 그 했던 젊은이들, 정말 피눈물을 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려는 불공정, 이런데 2030이 분노를 하는 것이죠. 20대가 긍정평가가 33.9%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20대에서는 33.9%라는 이야기입니다. 30대도 36.6%. 이게 이제 30%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2030은 30%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30%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바로 재판 재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재명 지지율은 생명줄이고 코스피에 의존을 해 있는데 코스피가 완전히 늘뛰고 있고 이 상황에서 2030이 완전히 돌아서고 그러면은 이재명 재판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20대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무려 18.8%포인트가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30은 특히 다른 부분, 뭐 집값 문제나 뭐 취업 문제나 코스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불공정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죠. 자, 그래서 2030이 이재명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재명 재판 중단에 불만스럽다. 이재명 재판이 왜 중단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2030이 분노를 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조사한 그 천지일보 의뢰로 조사한 내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된 건데, 자, 이재명 재판 재개 필요성, 최근에 8월 3일 4일 사이에 한 거죠. 재판 재개하는 게 필요하다. 51.9%입니다. 불필요하다. 44.1%. 이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40%대 중반 나왔으니까 이재명 지지자들만 불필요하다. 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이재명 지지자 중에서도 필요하다고 한 쪽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과반 이상이 필요하다. 제가 이 천지일보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왜 그걸 보여드리냐면은 저는 처음부터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는 것이 이재명 재판 재개 필요하느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을 정기적으로 최근에는 또 조사도 뜸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이 천지일보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그 전에 보면은 뭐 40%대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 51.9 대 44.1인데 그런데 51.9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중에서 이제 네 가지 선택지죠.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매우 필요하다가 51.9 전체 필요하다 중에서 43.8%가 매우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 재판 재개. 이재명 지금 당장 재판 재개하면은 자리 날아갑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30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만 18세에서 20대, 29세까지 재판 재개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71.8%가 나왔습니다. 71.8%. 그리고 30대도 58.7%.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재판 재개 필요하다 93.6%.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12.7% 정도는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응답이죠.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74.2%가 재판을 해야 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게 이재명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렇고 또 특히 이재명이 재판을 없애려고 하고 있죠. 계속 재판 없애는 시도를 합니다. 처음에 검찰이 하는 공소 취소로 재판을 없애려고 했다가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슬쩍 끼워 넣어서 법원이 하는 공소 기각으로 재판을 없애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국민 여론은 이재명은 재판을 원하는데 이재명은 재판 없애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종수법을 등장을 시켰죠. 공소 취소. 검찰이나 특검에서 공소 취소를 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공소 기각, 일종의 강경파하고 이것도 모종의 거래 냄새가 나죠. 이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없애는 걸 이재명이 묵인해 주는 대신 이재명 맞춤형 공소 기각 범위를 넓히는 그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포함을 시켜버렸다. 설득 끼워 넣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제 법원 쪽으로 공을 넘기는 상황이 된 겁니다. 법원 쪽으로 이 좌파 정권에서 공을 넘겼는데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명 당권 주자들이 앞서서 정청래는 그 전부터 조희대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민석하고 송영길이 막 떠드니까 김민석, 송영길이 갑자기 조희대를 또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오늘 문화일보가 참 충격적인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청와대도 여기 동조를 하고 있다. 청와대도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법관 제청을 왜 안 하느냐 이거지만은 결국은 조희대 탄핵에 청와대도 동조를 한다. 자, 문화일보 기사죠. 단독 기사로 송영길, 그 전에 김민석도 이야기했습니다. 조희대 탄핵 발언에 청와대도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흔들리는 대법관 제청권, 일단 조희대를 공격을 하는 것은 저 대법관 제청권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죠. 지금 충돌하는 지점은 뭐냐면은 이 노태악하고 이홍구 그 대법관이 퇴임을 하는데 그 후임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가 표출됐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노태악 후임 제청은 그때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4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4명을 추천을 했는데 지금 6개월 넘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렇게 하면은 과거에도 그런 적이 많았지만은 제청권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정권에서 이 사람을 제청해 하고 보냅니다. 장관들에 대한 국무위원 제청권도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국무총리가 장관 뽑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다 뽑아왔죠, 지금까지도. 그런데 조희대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에서 제청을 하라고 한 사람이 도저히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김민기 이 서울고법 판사를 제청을 하라고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민기는 여성입니다. 여성 이름이 김민기지만 여성입니다. 그런데 김민기가 좌파 성향 이런 것도 있지만 김민기 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부가 이재명 정권에서 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한 사람은 대법관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사심제를 해놨죠. 헌법소원제. 그러면 대법원에서 난 판결이 헌법재판소로 또 갑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안 맞다 해서 이 지금 그 일종의 조희대식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걸 가지고 청와대 말을 안 듣는다고 이 김민석하고 송영길이 이 조희대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은 청와대도 조희대 탄핵 발언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권분리 뭘 어마어마하게 무시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청와대 고위관계자 아니면 정부의 행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화일보는 여권 핵심 관계자, 보통 이제 정치면 기사를 쓸 때 뭐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 뭐 이렇게 막 쓰는데, 핵심 관계자 하면은 최소한 청와대 같은 경우는 뭐 수석 비서관 이상, 뭐 실장, 뭐 행정부 같은 경우는 거의 장관급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권 핵심 관계자가 문화일보 통화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송영길, 김민석 후보만의 의견이 아닌 여당의 전반적 분위기다. 그리고 청와대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안다. 대법관 인사 제청 거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 방기이자 의무 해태하는 것이다. 의무 해태다.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을 잘해야 할 것이다. 그 협박 수준이죠. 조희대 생각 잘해. 빨리 제청 안 하면은 탄핵 당할 수 있어. 정부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권 핵심 관계자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언을 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조금 전에 줄서 담았습니다. 뭐 그 탄핵에 동조한다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일종의 이제 물타기를 했는데, 근데 뭐 재청권을 행사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 표면적 충돌은 지금 재청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희대를 급박을 해서 지금 보수 효과를 노리는 것이 바로 법원에 대해서 다시 압박을 가하는, 지금까지는 검찰을 압박을 해서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보안 수사권도 완전히 뺏어버렸죠. 없애버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 이제 공소 취소 단계에서 검찰을 막 했고, 검찰이 하는 게 공소 취소니까 이제 공소 취소가 검찰에 의해서 어려워지니까는 법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공소 기각 쪽으로 넘어와서 법원을 지금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 마침 이제 저런 명분이 있으니까 당장에 이 재청권 행사를 안 한다, 이런 명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몰아붙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법원에 대한 급박이 시작이 됐다. 자, 법원 알아서 해. 이재명 재판 공소 기각해. 시켜. 요건도 많이 만들어줬잖아. 그 전에 6개 정도 법원이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판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그 6개 그 요건이 있었는데, 아주 추상적으로 2개를 더 해놨죠.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중대한 수사, 위법 수사를 했을 경우에 중대한, 그리고 현저한 공소권 남용을 했을 때 현저한, 중대한, 현저한, 이거야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판사가 이것은 중대한 위법 수사야. 이것은 현저한 공소 재량권 남용이야.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그 조항을 딱 설치를 해놨죠.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박창룡 검사가 대북 송금 수사를 하면서 중대한 위법 수사를 한 거야. 현저하게 재량권을 남용을 해서. 그러면 공소 기각 끝. 이렇게 하라고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조희대를 급박하는 것은 법원 전체에 대한 압박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회유책. 지금 대법관들 막 이제 뭐 발표를 하고 있는데, 대법관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생기죠.
지금 14명인데 26명으로 이제 늘립니다. 26명으로 늘리면은 이재명의 이 재판을 지고 있는 데가 5개 재판부죠. 고법에 2개가 있고, 그 하나는 이제 파기환송돼서 고법 7부로 가 있는 거. 그 다음에 1심에 3개가 있는데, 재판부 재판장들이 5명. 그 밑에 이제 배석 판사들까지 하면 15명이지만은, 재판장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대법관으로 올라갈 욕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소기각하면은 대법관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뭐 대표적으로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33부 부장판사,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무자비한 형량을 때리는 그 이진관이 지금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대장동, 백현동, 그 유래신도시, 성남FC 다 함께 묶어놓은 이 사건을 중단시켜버린 인물입니다. 이 사건을 중단시켜놓고 마치 아주 법대로 하는 판사처럼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이진관 같은 경우에 이 재판을 중단시킨 것을 넘어서 공소기각을 해줘 버리면은 그 다음 대법관 자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조의대에 대한, 물론 그 대법관 대충 빨리 해 하면서 군기 잡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아울러 그것을 포함을 해서 이재명의 공소기각 또 목적을 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상황 설명이 가능합니다.